민선 8기 출범 이후 두 번째 도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정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트램 도입과 15분 도시 조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트램. 최근 트램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되면서 도입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왕국 의원은 제주 지역의 버스 분담률이 15%로 전국 최저인데도 트램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하고 트램을 도입하면 대중교통 이용 증가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제주도는 저는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도정의 관점은 시민 중심이고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은 트램을 건설해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자동차 수요도 줄여보겠다고 하는 노선 2가 지나가는 바로 그 관덕로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트램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좀 더 세심하게 세세하게 검토해보려고 나왔는데요. 지난 4일 제주 웰컴 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제주형 수소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선 수소트램 4개 노선이 공개됐습니다. 용역지는 공항과 환승 허브를 연계하는 최단 거리인 1노선과 해안지역 및 원도심 활성화 촉진 노선인 2노선을 합친 1+2 노선의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형동, 제주공항, 용담동, 제주항을 잇는 11.74km의 노선입니다. 사업비가 약 4,500억 원에 그리고 하루 3만여 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수단 분담률이 2%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항이 주요 거점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5만에서 6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공항 이용객 중에서 연동이나 노형에 숙소를 둔 이들은 지금도 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수요 창출이 아니라 버스 승객을 트램이 뺏어오는 효과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것은 결국 관광객의 교통수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서 도심 내 차량 이용이 많은 도민의 이용률 제고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트램 노선 증설 주장이 나올 것이고 사업비만 늘어나게 되는 적자 교통수단이 하나 더 추가될 것이 뻔합니다. 매년 1,000억 원의 버스 보조금을 투입해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자가용 수요 억제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버스로 안 되는 일을 과연 트램 건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버스보다 더 구석구석 다닐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트램 노선을 더 촘촘하게 편성하고 편수도 훨씬 여러 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안전하게 트램이 이용되려면 전용 차선도 만들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왕복 2차선을 트램에 내주거나 도로를 양쪽으로 한 차선씩 확장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서광로에 중앙버스 차로제 BRT 사업을 한다고 인도를 침해하면서 서광로 일대 가로수를 제거해서 도민 여론이 싸늘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6개월 만에 해당 BRT 2단계 사업이 전면 수정되었었죠. 게다가 버스, 승용차, 택시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나 버스, 택시 입장에선 최소한 왕복 2차로가 줄어들게 되어서 그만큼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와 그리고 불만도 예상됩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대중교통과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구상 없는 이런 트램 설치는 그래서 허구입니다.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또 다른 명분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트램을 설치하면 구도심 살릴 수 있을까요? 이곳 관덕정 일대도 도시가 팽창하면서 구도심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쇠락하는 이유는 기반 시설들이 노후화되거나 자동차 중심 정책으로 인해서 주차장 등 자동차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의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는 간성 급행 체계 버스인 BRT를 제대로 갖춰서 살기 좋은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는 1974년 차 없는 거리인 시클로비아를 처음 시행하여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일요일마다 110km 이상 시클로비아를 시행해서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자동차가 지배하던 브로드웨이를 차도를 막고 보행 공간과 축제의 공간인 타임스퀘어 광장을 조성해서 도시의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어떨까요? 시내 노상 주차장의 72%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 보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는 자동차가 도심부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심부 경계에 주차하게 하고 시내에는 대중교통과 보행으로만 이동하게 하는 정책으로 세계 유명 도시로 부각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도시교통을 바꾼 사례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원도심이 활기를 잃은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트램 하나로 도시 재생을 할 수 있을까?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도정의 사업 계획은 예산의 흐름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예산은 도민의 삶 속에 흐르도록 구체화하거나 정확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한 일입니다. 용역을 면죄부로 주먹구구식 사업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